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업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이민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업체들 중에서 어디가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학원, 이민 전문, 법무사, 변호사 이렇게 다양한 호칭과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분 자체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법무사와 변호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유학원과 이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민 변호사, 이민 법무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민 변호사는 말 그대로 로우 소사이어티에 속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그레이션 로이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솔리스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민 법무사는 실제로는 이민 법무사라는 호칭은 영어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Licensed Immigration Advisor, 호주에서는 Migration Agent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이민 고문 또는 이민 전문 상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민 법무사의 경우에는 IAA라는 협회에 속해서 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직종이 제일 큰 다른 점은 이민 변호사의 경우에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의 학업을 수료합니다. 그래서 이민법뿐만 아니라 뭐 가정법, 뭐 그다음에 형사법, 민사법 이런 다양한 법률 전반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이민 쪽으로 이제 좀 더 특화되고 싶다 하셨을 때 이제 이미그레이션 로이어 해서 이민 쪽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민 법무사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2년짜리 코스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협회에 등록돼서 면허를 소유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물론 그 1년에서 2년짜리 코스의 경우에는 이민 업무에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법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갖고 계신 이민 법무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학사의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이민 법무의 전문성을 높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호주에서 저는 법학사를 하고 호주 변호사이고, 뉴질랜드에서는 IAA에 속해 있는 이민 법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 변호사의 경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들만 진행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민을 진행하다 보면 이민 법률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고용법이라든지 또는 형사법 또는 행정법들 이렇게 다양한 법률 분야가 한 사건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민 변호사님들이 그런 부분을 처리할 때 훨씬 숙련돼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고요.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러나 이민 법무사의 경우에는 이제 관광비자, 학생비자, 뭐 워크비자, 영주권 이렇게 다양한 이민 쪽 그러니까 비자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민 법무사의 그 목적은 저의 목적이기도 한데 비자를 성공적으로 문제없이 잘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민 변호사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건데 어렵고 어려움이 처해 있거나 어떤 비자 진행에서 막힌 곳이 있을 때 그 막힌 곳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해결해서 비자를 받게끔 도와준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받으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또 수임료 부분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임료 비교와 본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비교해 보셔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볼 때 이민 전문 업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유학 앤 이민 전문 업체, 겸업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유학 이민 겸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솔직히 한국 분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해요. 유학원이죠. 그래서 유학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안에 이민 법무사님이 계셔서 비자 진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학업 후에 뭐 취업 비자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트 스터디 워크 비자라든지 학업 이후에 이런 그런 비자를 진행해 주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민 전문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민 변호사님들이 하는 업무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전문 업체의 경우에는 로펌의 형태를 띠거나 또는 이민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담당자 모두가 면허를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협회 관리 감독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의 전문성과 경험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요. 유학원의 경우에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가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상담 받으시는 직원분들이 에듀케이션 카운셀러나 에듀케이션 컨설턴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친근감 있고 실제적으로 이민 생활과 그다음에 정착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업 부분의 어려운 부분 이런 이제 총괄적인 부분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유학과 이민을 함께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근데 다만 단점이 그 에듀케이션 컨설턴트나 에듀케이션 카운셀러 분들이 그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그 회사 안에 이민 법무사님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민 전문성이 분산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질문이 오고 간다든지 말이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정보가 유실이 되거나 또는 정보가 첨가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상담하시는 분도 면허 확인이 필수예요. 지금 요 세 가지는 꼭 유의하셔야 되는데, 가장 위험 사례가 무엇이 있느냐면 첫 번째 문의나 상담은 면허 없는 직원이 처리를 하고 비자 접수만 면허가 있는 분이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비자를 진행해 주시는 이민 법무사님이 실제 상담자의 상황을 100% 이해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상담하셨던 직원분이
그걸 100%잘 전달해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인지라 실수를 하고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떤 것 때문에 이 비자가 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협회의 보호가 받기 어려우세요. 그리고 또한 잘못된 조언의 위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원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등록번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록번호는 IA 홈페이지에 가면은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꼭 조회해 보신 후 업체랑 진행을 하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면허 있으신 분들이 상담하기를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말을 전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또 유의하셔야 될 게 100% 성공 보장은 이민과 영주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비자를 내주는 쪽은 이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민 법무사나 변호사가 100% 성공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또한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0% 영주권 개런티라든지 100% 비자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를 약속하는 업체가 있다면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 한 업체 말고 자격과 책임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선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